승리 배당 56%를 받은 팀이 결국 0대1로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격한 LAFC 대 샌디에이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슈팅 4번을 때리면서 말 그대로 혼자 경기를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왜 LAFC는 졌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LAFC가 이 경기를 놓친 결정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리그스컵에서 아쉽게 탈락한 직후라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샌디에이고, 그런데 LAFC는 이 팀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신생팀인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1무 2패, 이 초라한 상대 전적을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바꿔놔야 했습니다. 게다가 LAFC 앞에는 죽음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경기를 치르고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연속 경기입니다. 체력도 전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LAFC의 핵심 공격 자원인 말티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샤펠버그가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감독은 보이드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보이드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 외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얼마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부안과 조합이 이 경기에서 제대로 터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이전 맞대결을 보면 2대2 무승부였는데요. 그 경기에서 LAFC가 2대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손흥민 선수가 부안객에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하며 극적으로 비긴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이미 증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되고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환 상황, 쉽게 말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순간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에게 상대 수비 4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압박을 이겨내며 박스 안까지 파고들었고 왼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아쉽게 살짝 빗나갔지만 제가 보기에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 선수는 아직 전성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도 이 장면을 주목하면서 득점 확률 7%짜리 위협적인 슈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LAFC의 흐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올라온 롱패스를 부안가가 연결하며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VAR 체킹, 비디오 판독, 결과 부안가의 핸들링 반칙이 포착되면서 골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골만 인정됐어도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을 텐데요.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손흥민 선수는 중앙까지 내려와 동료 틸먼에게 공간으로 움직이라고 직접 손짓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틸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LAFC 미드필더 진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델도, 세구라, 틸먼의 움직임을 히트맵으로 보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원 전체를 장악한 것과 비교해 LAFC 미드필더진은 활동 방향이 눈에 띄게 좁았습니다. 중원에서 효과적으로 공을 전진시키지 못하니까 롱볼만 계속 올라왔고 그 롱볼은 번번이 상대 수비 헤더에 거쳐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전술 문제가 아니라 미드필더 개인 퀄리티의 한계였습니다. 이른바 스파크 없는 엔진,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연결고리 자체가 없으니 손흥민과 부안가의 창의성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안가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박스 안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건 거의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샌디에이고 27번 수비수가 슈팅이 나오기 직전 발을 쭉 뻗어 막아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비였고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안전핀 역할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면 수비 4명이 따라붙고 그 빈 공간을 동료들이 써야 하는데 동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중력이 만들어낸 공간이 그냥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의 분투는 계속됐습니다. 보이드의 크로스를 받아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에 맞고 굴절됐고 세구라의 패스를 연결해 박스 안에서 방향을 전환한 후 때린 슈팅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팀 동료 패스를 받아 때린 슈팅은 상대 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직접 볼을 가로채 폭풍 질주한 뒤 오른발로 때린 슈팅은 수비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4번의 슈팅, 그러나 단 하나도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LAFC의 포르트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핸드볼 반칙을 범하면서 PK를 내줬고 드라이어가 냉정하게 마무리하며 0대1 충격적인 패배가 확정됩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배당에서도 흐름에서도 LAFC가 앞섰던 경기였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눈덩이처럼 굴러 패배라는 눈사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손흥민 선수의 네 번째 슈팅 장면을 고르겠습니다. 상대 볼을 직접 가로채서 혼자 폭풍 질주하고 박스 안에서 오른발로 때린 그 슈팅. 그게 수비에 맞고 굴절되지 않았다면 오늘 경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티라는 핵심 동료 없이 미드필더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혼자 LAFC의 공격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버텨냈습니다. 졌지만 손흥민 선수는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남은 MLS 일정에서 연속골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 폼이라면 반드시 터진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AFC의 죽음의 새 연전 두 번째 경기를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놓치지 마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축구 열정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